예, 뉴스탑10이 꼽은 4위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에 이어서 해경도 이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북쪽으로 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그런데 논란의 발언 하나가 나왔는데요. 예, 관련해서 여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이용해서 상식에 벗어난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어서 실제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획득한 우리 첩보망에 의하면은 내용들이 나와요.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대화 등의 그런 정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신동근 최고위원의 SNS거든요. 장현식 변호사님.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고 박근혜 정부 때도 40대 민간이 월북하려다 사살당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저 주장을 간단히 거칠게 요약하면 월북했으니까 죽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대한민국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입에서 더구나 최고위원의 입에서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앞에 저런 발언이 나오는지 아직도 지금 보면서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월북하려던 사람을 사살한 전례가 있었는데 비유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군사작전인 경계 지역에서는요. 이게 초병이 신호를 보내거나 경고를 했을 때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월북을 시도하게 되면 대북 용의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격하도록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 이모 씨 같은 경우는 군사작전 지역이 아니라 해상에서 수십 시간 표류하다가 비무장 상태로 발견되었고 충분히 사격하지 않고도 이 사람의 공무원 이모 씨의 의사를 북한군이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게 군사작전구역에서 뛰쳐나가던 우리 초병의 어떤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돌진하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북한에서 누군가가 탈북을 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이미 남측으로 넘어왔는데 우리 군인이 그 탈북자를 사살하는 경우와 비교해야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국제사회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아마 누구보다 지금의 집권 여당이나 신동근 최고위원이 그 군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탈북자를 사살한 태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처벌을 추궁했을 겁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완전히 맞지도 않는 예시를 들고 와서 월북했다면 총격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투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아직까지도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신동근 의원의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이 소식을 전할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야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북한의 사살을 두둔할 수 있냐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신법철 박사님께 이걸 여쭤볼게요. 7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 월북자 사살 사건과 비교했잖아요. 그 7년 전에와 지금과 다른 건 뭡니까 그러면? 지역과 성격이 다른 거죠. 우리가 월북하려는 사람의 그 작전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월북하는 사람을 발견했고 정제하라고 했고 신문하라고 했는데 월북하려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북 용의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계 절차에 따라서 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의 주장이 그건 거예요. 불법 침입자가 내용을 보세요. 불법 침입자가 신문하는 과정에 도주하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넘어오는 측이었잖아요. 그쪽은.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넘어가려는 사람, 그러니까 대상도 바꿔가지고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이 사람이 월북했다는 징후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신 의원님은 아마 정부로부터 들은 통신감청 부분을 갖다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신문 과정까지도 확실하지 않다면, 왜냐하면은 선박에서는 어떤 민간인을 확보했을 때 이 사람이 월북자였다면 아마 포상도 받고 그런 북한 나름대로의 인센티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도 단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할 단계, 현 단계는 그런 단계인데 월북자로 추정해놓고 마치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요.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지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 월북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그러면 뭐 북한의 사살을 두둔한 거다. 이렇기 때문에 논란이 컸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관혁 교수님. 어젯밤에 신동근 의원이 SNS에 이 얘기를 하자 또 진중권 전 교수가 참전을 했고 오늘 또 이렇게 재반박까지 나왔어요. 신동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실족이나 사고로 표류해서 북으로 간 민간인을 사살한 것과 자진 월북자가 당국 몰래 월북해 사살당한 건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재반박을 했거든요.
저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월북자라 그래가지고 사살을 당한다. 저는 수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번에 박근혜 정부 때 뭐 누군가가 사살을 당했다는 거는 아마 불응을 했을 거예요. 수칙에 어긋나게 불응하고 계속해서 월북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사살을 당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예컨대 탈북을 해오면 우리가 사살을 합니까? 북한으로 월북하는데 사살하나요? 잘 안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월북자를 저렇게 사살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극단적인 형태가 이제 발생된 것 같은데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두려움이 북한의 어떤 야만성을 극대화시켰고 그 결과로서 이 월북자가 사실상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월북과 뭐 탈북과 이런 개념에서 사살의 어떤 당위성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NS에서 세게 맞붙었는데 어찌됐건 이 월북 논란 정치권에서 꽤 뜨거운 이슈입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극악무도한 정권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 기살 소외 사건도 사실을 왜곡하면서 월북을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그러면 왜 그런 그 강경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K-55 대포로 그 북한의 해군의 함정에 대해서 포를 쏘라는 건가요? 양측이 좀 많이 달라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결국은 이 논란에서 야당의 시각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좀 커지니까 여당이 월북으로 좀 뭔가 좀 매듭지려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뭐 강경대응 하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강경대응 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 모든 통신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거기 갔으니 그 사람을 잘 구조해 주라. 이런 이야기라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청소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냐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청와대나 누구나 어디에 라인이 있지만 친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이 있지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라는 겁니다. 누가 총선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런 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월북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아마 감청 결과 월북했다는 의사 표현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월북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십시오. 정말 천연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월북자로 규정하면 예전에 월북했던 뭐 의민들 같은 경우에 가면 그분들 정말 연자제 뭐 등등 있을 때는 정말 얼굴 두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중하고 신중하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강화도를 통해서 넘어간 탈북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을 월북자로 규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 양반은 집도 팔았어요. 달러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한테 나 북한 간다라는 문자 메시지도 날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북자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이 뭔가 근거를 남겼습니까? 지금 빚 2억 6천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월북자다? 세상에는 빚 있는 사람을 다 월북합니까? 그 다음에 구명조끼 입었다. 아니, 구명조끼 배에 있는 사람 당연히 입죠. 안 입습니까? 자, 그런 등도, 그 다음에 북한에 했을 때, 처음에 가서 북한 측하고 뭔가 했을 때, 나 지금 월북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북한 측에서 뭔가 신체 구조 뭐 다 알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다른 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북한에 넘어갔는데 살기 위해서 어때 월북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월남한다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 짓는 건 뭐냐면 월북자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총 맞은 것도 당연하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저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월북자가 아니건 이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이 가서 총격을 맞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공무원 이 씨를 월북자라고 주장하는 건 바로 군과 해경의 발표 때문일 겁니다.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점이 남잖아요. 이 씨가 어떻게 무려 33km가 넘는 바닷길을 거슬러 올라갔을까? 이 점 때문일 겁니다. 해경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파도 또 수온
그리고 실종자의 건강 상태나 수용 실력, 또 어떤 부력제라든가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직접적으로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혜철 평론가님, 어제 해경의 설명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조류가 반대쪽으로 갔는데 일단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 북방항해선을 넘었고 그래서 북측과 마주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문점이 다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방금 해경 관계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죠. 본인들도 직접적으로 판단 못하는데 뭘 믿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이 조류 이야기만 해봐도 조류의 흐름을 거슬러서 인위적인 움직임을 했다는데 그게 부음을 잡고 발차기 한 걸 인위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 정말 예를 들면 수영을 전공한 분들도요. 이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 어두운 시간에서는 바다에서 방향 잡기도 힘들고 부음을 붙잡고 직선거리 20km를 수영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나설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이모 씨가 부음을 붙잡고 이 사람이 아무리 그 조류를 잘 안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조류를 역순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북한 해역까지 진입했다. 이걸 상식적으로 믿기 힘들기 때문에 해경 관계자도 지금 마지막 발표에서는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다고 한 발 빼는 거잖아요. 그럼 한 발 물러서면 100% 확신할 때까지는 이분을 월북자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인 거죠. 예. 그리고 조류를 잘 아는 분이 왜 이 북한 해역과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굳이 월북이라면 뛰어내렸겠습니까? 훨씬 더 가까운 곳, 조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기 더 쉬운 곳에서 월북을 시도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1분짜리 제 답변 안에서도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너무 섣불리 해경이 결과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신법철 박사님,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 정치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월북을 계속 이렇게 월북 얘기를 논란이 불거지면 제일 중요한 게 피살 경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논점이 흐려지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월북 여부가 아니거든요. 문제의 본질은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잔인한 살해와 그리고 그 시신까지도 훼손했다는 그 부분이 문제의 본질인데 이것을 자꾸 월북 문제로 하면은 결국 월북이라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정당화만을 부여할 뿐이고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 정부가 처리하는 과정에서요. 과거 뭐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그 글을 썼을 때가 생각나요. 특정인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거죠. 정부의 편익을 위해서. 예. 이 사람을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 사람을 정확한 정말 확실한 정보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다면은요,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정부 여당이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먼 거리 헤엄, 이 월북 미스터리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북한의 대응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